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환자 예정 체일 확인,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배양 스케줄에 따라서 이걸 정하는데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배양실에서 아마 연락이 될 겁니다. 언제 할 거다 이런 것이. 근데 스케줄만 잡아주면 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정하는 이유가 케모하는 환자가 케모 스케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케모를 2주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환자가 케모에 너무 지쳐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 3주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키핑했다가 다음에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이뮤노세라피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콜로지 선생님들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케줄을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배양해서 갖다 드렸는데 그걸 갖고 오늘 케모하는 환자한테 주사 놓으면 전혀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먼저입니다. 치료하시는 선생님들. 거기에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들이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체열을 확인은 꼭 그래서 꼭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체열에서 이건 넘어가고. 이거 책 보시면 돼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체열 준비는 이거 쭉 똑같습니다. 특별한 건 없으니까 보시면은 특별한 건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크로스 체킹입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혼자 시키지 마십시오. 레벨 붙일 때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건 그대로 샘플이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말로만 쭉 썼죠. 다음 슬라이드. 이것도 똑같습니다. 체열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능한 한 아셉틱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볼 때 왜 그러냐면 공조실에 들어갈 때 저희들이 아세틱 컨디션에 들어갔는데 물론 들어갈 때 저희들이 다 소독을 하지만은 가능한 아세틱 상태에서 보내주시는 게 저한테 배양할 때 편하니까 그래서 이런 광점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했을 때 이렇게 되고 나중에 지금 60cc 했는데 저희들이 아마 조금 환자 제네럴 컨디션이 나쁜 환자한테 60cc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저를 아마 줄일 겁니다. 시각청 애들하고 얘기해서 한 30cc 반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아마 후반기 쪽에는 아마 60cc가 아니라 30cc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제가 국책사업 받아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캔서 환자들을 하나 뽑아서 제일 컨디션 좋을 때 뽑아서 중간 배양까지 활성화 시키자. 그래서 마이너스 190도로 올렸다가 필요하면 다시 끄집어내서 그때 다시 활성화시켜서 다시 배양해서 주자. 다시 말해서 브라드 코드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아마 그 아젠다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옛날처럼 이렇게 내 면역세포 이게 아니라 내가 젊었을 때 면역세포 그냥 뽑아다가 활성화시켜서 집어넣었다가 190도면 퍼머넌트하게 가니까 우리가 후로전 시켰을 때 마이너스 80도 하면 1년마다 다시 계속 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190도면 퍼머넌트하게 가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 내가 뽑아서 그냥 활성화시켜서 주면 되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해서 요새는 잠깐만 바뀝니다. 치료 방법도 스템셀도 그런 방법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 어떻든 현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아마 바꾸어서 할 생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체열 준비하는 거 대충 다 같이 나가니까 다 아실 겁니다. 이거는 똑같은 얘기니까 다음 슬라이드. 똑같습니다. 반복해서 몇 번씩 제가 얘기했습니다. 크로스 체킹 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왜 그러면 실제로 제가 사고를 한번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랬으니까 꼭 영동 세브란스 환자였었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슬라이드. 이건 실제로 해서 주사를 해서 환자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용액이 뿌옇잖아요. 노멀셀 라인 100cc인데 충전하는 거거든요. 배양해서 충전을 하는데 세포를 보면 2 곱하기 10 2억 개다. 2억 개를 뽑아서 하베스트를 해서 저걸 충전해서 노멀셀 라인에 해서 환자한테 투여를 하는 건데 백혈구 다시 말해 림퍼사이트는 백혈구니까 색깔이 하얗죠. 그러니까 노멀셀 라인에다 충전하게 되면 이렇게 뿌옇게 이런 색깔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배양한 상태에서 믹스된 상태만 봐도 이거 세포가 몇 개다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만 봐도.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체크할 때 항상 여기에 치료 방식의 온콜로지의 담당 의사 치료 방식 이게 항상 우선입니다.
이 선생님들이 온콜로지 하시는 선생님들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양하는 거지 우리가 배양하니까 니네도 해라 이건 아닙니다. 항상 그게 우선이니까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치료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언제 환자를 피를 뽑고 뭐가 어떤 환자는 안 되고 어떤 환자는 되냐.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는 전부 다 면역세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100kg가 4천 이하면 항암 치료 못 하죠. 그러니까 항암 치료가 인디케이션이 돼서 너 해도 된다. 얘기하는 환자는 전부 다 면역세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P2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면역학에서 가끔 얘기하다. 환자, 그러니까 페이션트 스튜던트라고 그래서 환자가 P0, P1, 3, 4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로 P0는 정상적인 사람, P1은 뭐 일을 하는데 옆에서 누가 좀 도와줄 사람, P2는 뭐 책상에 앉아서 뭐 일을 하는데 뭐 보조기가 있어야 되는 사람, P3 뭐 반은 책 누워 있고 반은 일을 안 했는데 누가 옆에서 도와줘요. P4 하루 종일 누워 있는 환자. 실제로 저희들이 면역세포를 해보니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거리 갈 때 팔 잡아서 이렇게 걸어줄 수 있는 사람까지는 저희들이 됩니다. 근데 24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 해보니까 실제로 면역 시스템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활성화할 때 해봐도 많이 올라가지 않고 역할을 측정해도 실제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 케모나 레디에이션을 장기간 받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레스폰스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항암제 치료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요즘 그래서 추세가 어떤 식이냐면은 만성 이런 이 말기 환자들은 만성 질환으로 가자. 케모를 막 때려 부어서 환자가 치료가 많이 됐는데 환자 죽었다. 실제로 제가 통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몰셀 렁 캔서 같은 경우에 제임스타빈을 써요. 제임스타빈을 쓰게 되면은 처음에 딱 쓰면 PER에서 쫙 줄어요. 사이즈가 확 줄어요. 근데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커요. 서바이벌 레이트 하면 8개월이 안 가요. 8개월 되면 다시 커져갖고 다시 캐몬하면 전혀 레스폰스 없어요. 그냥 엑스파이어예요. 근데 그 환자는 계속 누워있어요.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반면에 면역세포를 싱글로 썼더니 그냥 가. 그런데 싱글로 썼을 때 제임스타빈으로 썼던 환자하고 에펙트가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것이 면역세포를 증발하셔서 뭔가 할 서바이벌 레이트를 올리고 삶의 질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케모를 강하게 쓰지 마십시오. 방사선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런캔서였는데 브레인 시딩이 됐어요. 그러면 사이버 라이프로 때려서 국소된 전이된 부위만 때리고 표적 치료제를 같이 쓰든지 항암제를 한 턴만 해서 약하게 같이 쓰든지 그러면서 면역세포를 중간중간 하면은 보통 자기 서바이벌 라이프 한 배 반은 삽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면역세포 치료가 그런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데 방사선은 많이 때리고 항암제를 많이 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것이 면역세포 할 때는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니까 슬라이드는 지금 똑같습니다. 배양은 2주입니다. 근데 이거는 스케줄을 정할 때 만약 케모를 할 때 2주 간격으로 내가 한다. 그럼 케모를 딱 때리는 날서부터 해서 3일입니다. 본디프레스가 가장 심해지는 날이. 그 다음서부터 쭉 해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리커버리 돼서 다시 2주가 되면은 그때 다시 또 케모가 들어가요. 다시 본멜로가 다시 정상이 되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 놓냐면은 케모 때리고 나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놓습니다. 2주 간격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면역세포를 주잖아요. 실제로 면역세포가 액션이 걸리는 게 3일입니다. 케모도 똑같습니다. 3일 동안이 면역세포 투여하는 것이 실제로 캔서한테 와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찬스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케모하고 나서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온콜로지 선생님들이 하시겠다 그러면 2주 넘어서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샘플링 할 때는 항상 중간에 와서 샘플링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2주 강제하면 중간중간 와서 피를 뽑죠. 중간중간에 하고 그때 다시 피를 놔주고 3주가 가장 편합니다. 저희는 3주를 하게 되면은 편하잖아요. 3주 간격을 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간에서 2주 배양을 들어오자마자 그날 케모하는 날 같이 피를 뽑아서 배양 들어가요.
2주 되니까 환자는 본면은 거의 다 회복이 됐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면역세포 주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시 때리니까, 케모를 하니까 거의 가장 아이디어합니다. 이 온코로지, 저희들 면역 파트에서는 치료할 때. 그런데 대부분 온코로지 하는 선생님들이 2주 간격에 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오랄로 먹는 케모들 있잖아요. 오랄로 쓰는 케이저 에이전트는 투여하기 전날 또는 배양 그 샘플링 하기 바로 하루 이틀 전만 스키핑 하면 됩니다. 반면에 표적 치료제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무 때도 됩니다. 근데 방사선이 문제예요. 방사선 치료를 하는 환자들 중에서 로드를, 그러니까 뭐 사이벌라이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파인 포인트만 때렸을 때는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하셔도 돼요. 그거는. 그런데 디퓨저하게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펠빅 뭐 오버랜 캔서 같은 경우에는 디퓨저를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본밀러 디프레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또 방사선 치료하면은 스키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컨티뉴스하게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40회, 30회를 매일 일주일에 4번, 5번씩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면역세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환자는. 다 레디에이션 세라피가 끝난 뒤에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줘봐야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디퓨즈한 레디에이션 세라피 하는 환자들한테는 다 끝나고 하십시오. 그렇지만 사이버라이프 같은 경우에 국소적으로 때렸을 때는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다음